대박을 원한다면 여기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장기선입니다. 오전에는 좋았는데 상승 탄력이 아쉬웠던 하루입니다. 이유는 수급이겠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금토기부터 CPI, BOJ, 트럼프 취임식까지 이슈들이 좀 산재해 있다 보니 매수세가 강하게 붙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가는 쪽만 가는 양극화 현상이라고 할까요?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또 그 이슈의 중심을 파헤치고 전략까지 세워봐야겠죠. 세 분의 파트너가 가져온 현문현답 이슈 탑3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조선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조선주만 보입니다. 정말 강하죠.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과연 트럼프 수혜주여서 라는 이유만으로 가는 걸지 조선업종 자세히 파헤쳐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참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오늘은 다시 뜨거워졌다고 봐야겠죠. 변동성이 상당한데 이 빅테크들의 견제가 있었음에도 반등해주는 이 흐름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 대응 전략과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도 보시죠. 지수 방향성 또 대응 전략 보입니다. 1월 출발은 좋았는데 최근에는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짧게는 CPI를 기다리는 걸 거고요. 다음 주에는 트럼프의 취임식까지 있습니다. 관망세, 대기 모드에 들어간 이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여기서 우리의 대응 전략은 어떤 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현문현답 이슈 탑3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시금 인플레이션 관련 경제 지표 발표 이전에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환율이 높지만 외인이 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보합 분위기 좀 아쉽다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세 분의 파트너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떤 이슈를 확인해야 될까요?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관련해서 우리는 정말 이것만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건가? 이 외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섹터만 봐야 되는 건가? 라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답변을 주셨을까요? 답변 확인하겠습니다. 트럼프 대대적인 선박 건조, 조선업 부활을 기대해 보자라고 답을 남겨주셨는데, 자, 이 답변은 누가 해주신 걸까요? 제가 했습니다. 김용 파트너님. 네. 자, 그렇다면 조선 관련해서 지금 신고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들어가도 될까요? 예, 됩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을 하는 날짜가 이제 5일 남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이제 중국의 견제 압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이든 체제보다는 트럼프 체제에 들어오면서부터 관세 압박을 비롯한 반도체에 대한 추가 압박, 그리고 선박 관련된 사업 영역 부분들에 대한 압박 부분들이 더 거세게 좀 나올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선박 관련된 건조량이라든지 전체적인 전 세계 이제 선박 부분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중국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자료 화면 부분들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조선 관련된 선박 건조량에 대한 건조 수준 부분들이 빨간 표시가 이제 중국이 건조 가능한 수준이고요. 저기 조그맣게 파랗게 보이지도 않는데 저게 이제 미국이 선박 건조 가능한 연기준 수치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배수 차이만 해도 한 200배 정도 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의 선박 건조 부분들을 높여서 중국의 선박 건조 부분들을 견제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한 거고요. 실제 그리고 군용 선박이라든지 관련 선박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개수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이제 비슷한 수준 부분인데 2030년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상당 부분의 이제 선박 차이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기본적인 상선 문제뿐만 아니라 군용 선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 즉 어떤 군사력 부분에 있어서 해상 군사력 부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백악관 내에 직접적으로 이제 해양 안보 관련된 부서를 이제 신설을 하고 또한 10년 내에 미국 상선이 현재 80에서 250척으로 이제 늘리는 대량 건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앞서서도 건조 가능 수준을 보셨겠습니다만 미국이 단독으로는 이런 선박 건조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으로 세운 것이 우리 특히 조선업 부분에 또 1, 2를 앞다투고 있는 국내 K 조선 부분들의 좀 도움을 얻어서 외국 기업에 대한 상선 건조를 좀 허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상선 건조를 좀 많이 허용하겠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또 조선소를 직접적으로 미국에 투자할 시에 25% 정도에 해당하는 투자세액을 이제 공제해 준다라는 그런 특단의 대책. 보조금을 빼앗고 있는 분위기에서 조선 부분들은 이제 건조 부분들을 미국 내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설비분들을 만들면 거기에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국에서 수리 시에도 중국을 제한 부분에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미국 내 조선 업황 부분들을 활성화하려는 정책 부분들을 크게 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역시나 K 조선 부분들 그리고 군용 선박 부분들에 대한 또 증가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반 상선을 만드는 HD 현대중공업 외에도 특수선 부분들을 만드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용 선박과 연계되어 있는 군용 물품 그 안에 있는 뭐 자주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군포죠. 이런 부분들도 생산이 가능한 하나그룹 계열의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현재 3대 분야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면 더욱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현재의 기대 심리가 실제 수주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구조가 될 것이고 지금도 선박 부분에 대한 수주가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인식이 돼 있지만 미국에 대한 K 선박 부분의 수주가 더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K조선 업황의 실적 시너조가는 역대 사상 최대 실적으로 계속 1년, 2년, 3년 이상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걸 기대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K조선 우리나라 핵심 조선업종에 대한 기대치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2월 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HD 현대중공업부터 하나엔진, 그러니까 HD그룹에서 HD 들어간 것만 다 공략해도 수익 내기 쉽다. 뭐 미증시 오르고 우리 증시 안 오른다고 걱정할 거 없다. 중공업만 집중해라라고 강조를 해드렸었고 네. 또 추가적으로 HD가 잘 올라가니까 이제 한화라고 들어가는 명칭을 나오는 종목들에도 또 지금 트럼프하고 좀 친분 관계가 하나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좋고 또 특수선은 삼성중공업도 괜찮다라고 계속 12월부터 강조를 해왔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도 아직도 상승 여력은 굉장하다. 지금 담아도 추가 신고가 행진들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익을 만드는 데는 어렵지 않은 강력 매수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담아도 된다. 강력 매수다. 뭐 조선주들이 특히나 LNG 쪽은 트럼프 영향으로 가속도가 붙은 건 사실이지만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 트럼프 취임 이후로는 수혜주들이 오히려 조금 빠지는 양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진입 자리가 나오지는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김영덕 파트너는 지금 진입하자 하셨고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이광영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도 진입할 수는 있습니다. 진입할 수는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선주는 이제는 그냥 조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방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해군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조선 업종이 좋다 이런 물론 그런 사이클도 있어요. 사이클도 좋은데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강한 미국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해군력을 위해서 한국의 조선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이라고 하는 면과 함께 봐야 되고 또 미국의 전함들이 마음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게 유지보수 정비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MRO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화오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신조선 쪽뿐만 아니라 이 부품업체들까지 함께 수혜를 보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옛날부터
한 번 사이클을 타면 길게 올라가기 때문에 중후장대한 업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중후장대하기 때문에 내일 사도 되고 모레 사도 됩니다. 오. 이제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것보다 지금 잠시 인내했다가 조정이 틀림없이 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차트 지금 하나오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제 1차 상승을 하고 나서 눌림을 주고 이렇게 쭉 뻗어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본다면 지금 상승 3파가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조정 4파가 오고 또 상승 5파가 오거든요. 이게 지금 뭐 1.6배 이상 크다 그러는데 내일까지 올라가면 또 3일째거든요. 네. 그러면 3일째가 되면 일단 쉬어요. 쉴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어디서 사야 되지? 사놓고 내일 떨어지면 어쩌지 걱정하지 말고 좀 쉴 때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쉴 때 분할 매수 해두시면 더 효율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고 중후장대하게 제가 이제 여기 월봉을 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앞부분을 놓고 보면 이게 연봉을 보면 이게 굉장히 높은 데까지 있어요. 27만 원대까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보면은 사실 이렇게 올라갔던 자리가 있잖아요. 역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 얘라고 해서 이거 못 올라갈 것은 없겠죠. 네. 중후장대하다고. 그러면 길게 보면 사도 되는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금 시장의 환율도 높고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좀 조정이 올 때 편안하게 나누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뭐 좀 더 저도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은 네. 네. 미국에만 우리가 치중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창 성장을 지속하는 이제 인도 같은 경우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네. 배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해양업에서 일단 이제 주로 일단 경제 성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인도 특별 그 대표단들이 이제 거제도를 방문했었죠. 그만큼 일단 인도는 세계 시장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됩니다. 네. 실제로 배가 많이 필요한데도 배를 지금 이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하고 일단 이제 협업을 맺어야 될 입장이고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인도에서 일단 배 선박 요구 수요가 천척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앞으로 일단 이제 2,500까지도 일단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상승 부분에서도 일단 이제 앞으로 큰 기대를 갖다 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인도가 조선을 건조한 중국에다 맡기겠습니까? 적대 국가인데 네. 한국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 일단 이제 뭐 이런 MRO 같은 걸 이제 건조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도크를 갖다가 한 개씩 이렇게 비워놓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이제 미국의 일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조선업은 앞으로 기대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눌림목이 온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든 조정시든 결국 조선업에 대한 세 분의 관점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조선 업종 첫 번째 이슈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테크 견제받는 양자 컴퓨터 오늘의 강세 지속이 될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네, 추격 매수는 자제, 되반락 시에 히트앤런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자, 히트앤런이라는 표현을 또 보니까 우리 한옥석 파트너가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양자 컴퓨터 뭐 논란 뜨겁죠. 미국에서도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연속성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 경영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 일단 이제 회장이라고 하시는 젠슨 황도 이 양자 컴퓨터가 일단 상용화되려면은 20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단 저커버그도 일단 이제 회의론적인 시각을 갖다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미국의 일단 이제 양자 컴퓨터 회사들이 급락을 하는 이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거기에 일단 퀀텀 컴퓨터 같은 것도 일단 이제 급락하는 이런 양상을 띄고 있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도 이제 많이 빠지는 이런 양상을 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일단 이제 쇼크를 받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쇼크를 받다 보니까 많이 빠지게 되죠. 네. 빠지면 또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주가라는 것이 많이 올랐다가 빠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빠졌다가 반등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공을 갖다가 일단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반발력이 생기듯이 네. 뭐 그런 이제 이치와도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력이 있는 한은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단 반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일단 이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엔비디아 젠슨 황이 일단 이제 안 좋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네. 양자 컴퓨터를 갖다 개발하고 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국내 또 양자 컴퓨터 유일한 회사라고 해서 ST라는 회사도 양자 컴퓨터를 갖다가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한참의 세월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개발 단계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 주가가 또 반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고 주가라는 것이 또 미래 희망이 있으면은 또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상용화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일단 양자 컴퓨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고난이도 이것을 갖다 생각한다면은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단 우리가 뭐 개인용 PC에서 이렇게 사용할 이런 것들은 양자 컴퓨터를 갖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양자 컴퓨터를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 시장에서 인기를 누릴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낙차 큰 데 대한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지 이것을 갖다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을 이어서 일단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다음 다시 또 대반락을 했을 때 그때 또 저점을 갖다 우리가 기술적 저점을 갖다 이용해서 또 사러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어차피 지금은 그렇습니다. 조목 장세고 또 순환매 장세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조선업이나 일단 이제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올라오면 팔고 내리면 사는 네.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한 가지 더 할 것은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오늘 반짝 올라갔던 이 상황을 갖다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면은 양자 컴퓨터가 일단 이제 올라갈 때 뭐가 올라간다면은 양자 암호, 양자 통신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이렇게 반등하면 이제 그것이 반등하겠죠. 그래 또 떨어지면 또 그것도 같이 떨어지겠다. 그 이것이 일단 이제 어떤 군소 테마주의 일단 이제 흐름을 갖다가 좌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종목군이 반등함으로써 사실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로봇이라든지 그 밖에 또 뭐 역시 유리 그 기판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로 이제 군소 테마별로 순환매를 갖다가 촉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양자 컴퓨터만 우리가 머물지 않고 다른 성격이 다른 여타 군소 테마주도 순환매가 돌 수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조정받을 때 사고 네. 오를 때 팔고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요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 쉬어갈 때 관심을 가지자. 그만큼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보다는 이게 수급과 심리에 따라서 그렇죠. 상승률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 이게 뭐 정말 강하게 또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어서 네. 지금 구간 조금 더 붙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강희 파트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양자 기술 관련주들이 강하게 슈팅을 한번 하다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방금 우리 한옥석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올라가면 추격해서 사면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양자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실적이 그렇게 크게 뒷받침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양자 기술 전체를 현재의 미국 기술을 100이라고 할 때 중국이 35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2등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냐? 2.3, 10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딱 하나 있어요. 양자 암호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 양자 암호 분야는 실제로 보안 영역이기 때문에 이 보안에다가 양자 기술을 넣어서 양자 암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실용화가 가능하고 이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가 되면은 이 암호가 필수예요. 특히 국방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암호가 반드시 따라가기 때문에 국방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이 암호 기업을 어떻게 파트너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그런 기업을 육성해 본 바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암호 기업들이 국방 사업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양자 암호 이 분야에서는 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뭐 KCS라든지 이런 쪽은 또 양자 암호 칩을 원칩을 만들어서 국정원에서도 이제 인증을 좀 받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혹시 전고점이나 이 갭 같은 것을 좀 메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KCS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네네. 봐드린다면 지금 이렇게 갭을
두 개의 하락 돌파 갭을 만들었는데 이 앞에 있는 돌파 갭은 반드시 메꿀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갭 메우기가 나올 이런 것이다. 갭 메우기 정도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고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때는 좀 차익 실현했다가 눌리면 또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도 가능하다. 하지만 올라서게 되면 그때는 차익 실현 여부를 좀 고민해 보자.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환율 부담. 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확인해 보게요. 자, 일단 박스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고 테마 종목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이강희 파트너가 네. 준비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아까 종가까지 볼 때 환율이 1,462원을 보이고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환율이 1,300원대에서 1,400원대로 올라선 것은 순전히 물론 뭐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글로벌 영향도 약간은 있겠지만 우리 내부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고환율 시대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제 좀 약간의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 환율이나 주가에 반영이 될까 사실 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환율이 지금 1,462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차트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코스피 쪽에 약간 매수가 들어왔지만 살짝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선물에 지금 3,500원 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나마 이렇게 뭐 1,500원을 향해서 가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유한 당국이 약간의 개입 정도는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유한이 1,5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걷잡을 수 없거든요.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글로벌 투기 세력이 있어요. 투기 세력이 우리가 약점을 보이면 이 환율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우리 경제가 감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 당국이 적절하게 특히 뭐 한국은행장이라든지 또 우리 지금 최상목 이런 그 권한대행이나 권한대행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경제 쪽에는 민감하게 또 경륜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밑에 보면 달러 선물이 3,908억이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잖아요. 차트 한 번만 더 봐주시면 네네. 그러면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이게 최소한 5천억 이상이 연속될 때 네. 그때 좀 관심을 매도가 가지자. 네. 매도가 5천억 이상 오늘은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게 매수 말고 네. 매도가 5천억 이상이 될 때 또는 매도가 1조가 넘으면 환율이 안정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다 보면 코스피가 지금 저항선을 돌파를 할락말락하면서 좀 쉬고 있거든요. 오늘 또 장중에 조금 올랐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도로 눌렸거든요. 네네. 거기 돌파를 못 하고 있고 이제 코스닥은 약간 상승 초기 국면으로 저항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좀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환율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안정이 그래도 우리가 민주적인 헌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좀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 빠르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환율 달러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좀 안정이 될 것이다. 만약에 1,350원 이하로만 가도 시그널이 될 거거든요. 어떤 신호가 되고 1,300원대로 진입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그동안의 차별화된 장세에서 우리가 또 디커플링 차별화된 상승세를 이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는 테마주 순환, 약 우리 시장에서 돌 수 있는 테마가 한 20여 가지 됩니다. 네. 이 20여 개의 테마가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테마가 돌 때 떨어지지 않고 약간 떨어져서 쉴 거예요. 쉬고 더 올라가고 쉬고 더 올라가고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테마 순환을 잘 따라다닌다면 좋은 돈 벌기에는 수익 내기에는 아주 좋은 장세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환율도 일단 중요하지만은 네.
금리 수준도 지금 높은 상태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가도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음.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신상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환율이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 보면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미국의 강달러 정책을 갖다 트럼프도 이제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다 보니까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 CPI 금리를 이제 CPI를 갖다 발표하는데 그게 높게 나온다면 또 금리를 갖다 인상해야 될 소리도 나옵니다. 네. 미국이 인상한다고 우리는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갖다 낮춰야 될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은 금리를 낮추면 또 일단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달러 강세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떨어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상고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우리가 수출이 경쟁력이 좋아지고 뭐 수출이 잘 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옛날 문제입니다. 기름을 또 수입할 때 우리가 고환율이 되면은 우리가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생산에 이제 비용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생산 원가 올라가게 되죠. 원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으로 수출할 때 그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 상승을 하더라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옛날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가 그만큼 일단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올해 GDP 예상치를 갖다가 뭐 다들 이야기하는데 1.7% 이야기하고 저는 너무 안 좋죠. 1.5% 넘어서기도 쉽지 않다고 저는 봐요. 오로지 일단 우리는 환율에 의존해서 일단 이제 수출을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 흑자를 내서 GDP를 갖다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유통 속도를 더 빨리 해가지고 GDP를 갖다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 소비가 안 되다 보니 유통 속도가 느립니다.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 상당히 심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일단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율은 1,444원 50전을 더 붕괴시켜야 일단은 이제 기조가 하향으로 안정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붕괴시키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환율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것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못 받는다. 네. 그 때문에 일단 좀 속도가 느린 그런 움직임을 가지 않을까 싶고 지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2,740을 넘어서야 이제 확실히 방향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725포인트를 돌파하면은 방향을 위로 잡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일단 투자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조심하는 조금 분위기가 연출이 될 듯 보이고요. 이광희 파트너도 환율이 아직은 안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일단은 기다리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순환매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또 짚어주셨다면 거꾸로 그러면 주식을 사는 거는 뭐 섹터별에 따라서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해봐도 될지 뭐 우리 김용덕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앞서서 얘기했던 양자 쪽도 있고요. 네, 뭐 양자 쪽은 뭐 많이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는 양자 관련주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더 떨어질 거라고. 그리고 더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제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자는 사도 되는 거고요. 네, 거의 올라간 거 대부분을 다 떨어뜨린 종목들이 많아요. 일부 종목 빼고는. 그러니까 안 올라간 거랑 거의 똑같은 수준에 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양자 관련주는 주워 담아도 된다. 단지 이게 트레이딩 성격이 됐건 좀 더 가치 있는 그 암호칩 관련주로 실제 효용성이 됐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세형으로 베팅을 해놔도 네. 진가보다는 앞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율, 고환율과 관련돼서의 매매에 있어서도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업종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 파트너님도 좀 잘 얘기를 좀 이광희 파트너님 해주셨습니다만 트레이드 순환매 성격이죠. 지금 환율이 높고 안 좋다고 모든 종목이 안 좋아져 있고 시장이 다 침체돼 있고 움직임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으로 계속 도는 틈새 시장 트렌드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종목들은 환율하고 관련이 없어요. 재료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고환율이어도 재료만 있으면 올라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지금도 아까 전에도 20개 트레이드 관련 부분이 나온다고 했지만 그런 순환 트레인드만 노려도 수익을 내긴 충분한데 전방위적인 업종이 내려가려면 아까 이제 한옥석 파트너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1445.5원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음봉종가상으로 1450원이 깨져야 됩니다. 그게 확실하게 보여야지 그때부터 하방 그리고 전업종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직접적인 전업종에 대한 베팅은 1,450원에 대한 완전 붕 현상이 나오는 시점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현문 현답 이슈 탑3 살펴봤습니다.